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임업경영학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죠. 포기하실 분 포기한다고요. 그러기에는 조금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 같은 경우는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까락이 8개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외울 수밖에 없겠지요. 자, 산림 경영 총론을 보시자면은 산림 경영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업 생산을 하는 조직과 활동을 말하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 산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생산을 얘기하겠죠. 그죠? 여기에서 임업 생산은 산림을 대상으로 노동과 자본, 인도, 기계, 기구 등을 투입하여 육림, 벌채, 자른다는 얘기죠. 키운다는 얘기죠. 작업에 의하여 목재라든가 기타 임산물, 종실, 열매를, 그 다음에 수피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임업 생산을 활동해서 노동과 자본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육림이나 벌채 등으로 작업을 인해서 목재를 생산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산림 경영이라고 그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의 뭐 목적 뭐 하고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이 다 돼야 되겠죠. 그죠? 예. 대상에서 노동과 자본재를 이용해서 육림 벌채 후에서 목재나 기타 임산물을 수확하는 것,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나라의 그 산림 자원은 언제로? 2017년도 말, 그러니까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 하면은 8년, 그러니까 2017년도 말 기준이에요. 이걸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 우리 산림 면적은 6,383 헥타르, 전체 면적의 64%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국토 면적은 1,003 헥타르에 된다. 그래서 6,383 헥타르는 64%에 해당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유물 산림 면적은 국유림이 1618 헥타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약 한 25%에 해당되고, 공유림 같은 경우는 460천 헥타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550천 헥타르 같은 경우가 사유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됐어서 우리는 사유림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산림 축적은 약 154.1mm 세제곱미터당 1헥타르당 154.1 세제곱미터에 해당된다. 뭐가? 산림 축적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림 경영 실태로 보면은 국유림 경영 같은 경우는 보존 국유림 해가지고 산림 경제 임지 확보라든가 임업 기술 개발이라든가 학술 연구에 의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이것을 보존 국유림이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적 성지 기념물이라든가 유형문화재 보호, 생태적 보존 및 상수도 보호 등에서 공익상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국유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보존 국유림이라고 한다. 그 밖에 국유림이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아마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요. 그죠? 예. 그러면은 준보존 국유림에는 보존 국유림 외의 국유림을 준보존 국유림이라고 한다. 국유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림 경영에서 임업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규기름, 사적지, 성지,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 생태계 보존 등 상수도 보호 등 공익적 그 보존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존 구기름이라고 한다. 그 외 구기름은 뭐라 한다? 준보존 구기름이라고 한다. 자, 공유유림 경영에서는 도유립과 군유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사유지 경영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개인 땅이겠죠. 개인 땅 임야를 얘기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농가 임야에서 연료로 사용한다, 사료로 사용한다. 농용재 또는 조상의 묘를 모시기 위하여 소유하는 산림이 약 한 5헥타르 미만으로 목재 생산을 주로 하지 않는 산림, 그 다음에 협업 경영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뭐다? 농가 임업에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보면은 5헥타르 미만의 주로 목재 생산을 주로 하지 않는 산림이에요. 그리고 협업 경영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떤 거예요? 사유림의 경영이죠. 부업적 임업해 가지고 농업, 축산 또는 기타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개 이용하여 임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5에서 30헥타르의 규모이다. 5헥타르에서 30헥타르이다. 미만이니까 최소 적은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바로 부업적 임업에 해당되는 거고, 경업적 임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임업에 투자하는 경영을 말하고, 30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100헥타르의 규모의 부업적인 임업으로 아울러 우리나라 사유림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는 이제 어떤 경제성이 있는 수목을 식재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경업적 임업이다 해서 이 세 개를 꼭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업적 임업 해가지고 임업을 경영하는 전념을 하거나 임업을 위해서는 경영 부서를 두고 경영하는 거 어디 100헥타르 이상일 경우, 그러면 5헥타르, 그 다음에 30헥타르, 그죠? 그 다음에 100헥타르, 그 다음에 100헥타르 이상 이렇게 외우신다 하면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사유림의 경영 형태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맞히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임역 경영의 특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경영수사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편성을 하고, 일의 실행이라든가 성과 분석, 차기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에다가 무엇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돈을 벌 거다, 경영 순환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첫째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일이든지 목표가 설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 조직 편성하고 일의 시행이라든가 성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차기 목표를 설정한다. 성공적인 임업 경영의 조건은 영령별, 그러니까 나이별 산림의 구조하고 임역 경영과의 관계, 몇 년생이고 지금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자연환경 사회, 그 다음에 경제적 조건, 그 다음에 경영 주체자의 사정에 맞는 목표를 경영 정책으로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최소한 10년이죠. 그죠? 예, 최소한 10년에 대한 어떠한 목표를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특성으로 본다 하면은 생산 기간이 길다. 예. 뭐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뭐 3,000대를 만들어 이러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나무를 기르는데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린다. 뭐 한다? 생산 기간이 길다. 그다음 인목 성수기에 일정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 또 자연 조건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날씨가 뭐 따뜻한다. 이거 좋은 얘기죠. 그런데 가뭄이 진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연 조건에서 수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예.
한 달 동안 비가 쏟아진다. 바로 자연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적 특성으로 보면은 육성림업하고 그 다음에 채취형으로 병존할 수 있다. 원목 가격의 구성 요소의 대부분 운반비이다. 산에서 그 벌채한 목재를 끌고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임업 노동의 계절적 제약이 크게 받지 않는다. 임업 생산에 조방적이고 임업의 공익성이 크므로 제한성이 많다. 제가 제 산을 갖다가 10,000헥타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한다? 제한을 둘 수밖에 없죠. 그죠? 10,000헥타르를 내 마음대로 비울 수 있나요? 벌채할 수 있나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시자면 경제적 산림 경영하고 생태적 산림 경영의 차이점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제적 산림의 경영에서는 투입량과 산출량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생태적 산림 경영에서는 조건과 과정에 중점을 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해하기 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제적 산림 경영의 마지막 기술적 향상의 신뢰가 되고, 그 다음에 생태적에서는 기술적인 향상과 진보에 신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술적 향상과 진보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생태적 그 산림 경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경영적 실태에서는 이제 기술을 신뢰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크게 빨리 그리고 병에 들리지 않게 키워서 어떻게 벌채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경제적 산림 경영에서는 신뢰할 수 있지만은 생태적 경영 신뢰에서는 신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협업 경영해가지고, 협업이라 하면은 규모가 작은 경영자들이 자본과 노동을 합쳐가지고 대형 시설의 확대 판매, 구매, 그 대량화, 그 다음에 기술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가지고 개별 경영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경영적 이익을 얻고자 할 때는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협업 경영이라고 한다. 네. 여러 사람이 조금 한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경영 실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경영 방식에서는 공동작업, 옛날부터 해오던, 우리 그렇지요. 옛날부터 대나무 벌채를 한다라고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한다?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바로 품앗이의 일종이다. 이를 공동적으로 하면서도 장단점을 더해서 일을 하게 되므로 능률적이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 이용해서 값이 비싸거나 개별 경영으로 사용할 시간이 적어서 기계 구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기계라든가 기구라든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공동 구매해 가지고 사용했다 한다 하면은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놈으로써 기능이 이제 가진 사람이 기계를 구입하여도 관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를 주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니까는 협업 경영을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은 기계는 한 사람이 싸고 그 비용을 같이 사용자가 지출을 함으로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기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본다. 그래서 공동 이용적인 것에서는 그러한 것이고, 공동 관리에서는 경영자의 각자의 충분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시설과 작업을 전략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공동 관리의 성패 기술 확실성과 공동 관리 책임자의 지도력을 달려 있다는 얘기죠. 불완전한 기술을 가지고 공동 관리를 서두르게 되면은 실패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 기술에 개선되더라도 공동 관리를 기피하게 된다는 얘기죠. 10사람이 모여서 경업을 하기로 했는데, 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어떠한 기술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넘어갔을 때 다음에 이 10사람이 모일 수 있느냐?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협력 경영의 문제점 보시면은 본래 개별 경영이 해체되고 모든 자본과 노동력을 통합하여 경영 전체에 공동한 방식이고 어떤 형태의 경영이든 간에 협력 경영, 공동 출자, 그 다음에 공동 출역, 그 다음에 균등 배부 등의 원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원칙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조합장을 뽑아놨어요. 근데 그 조합장께서는 내가 사용되는 활동비는 주어야 된다. 어디서 된다? 공동으로 그 활동비를 지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인정되면은 좋지만 인정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불충분한 시장 조사, 어떤 인기가 일어나고 있는 사업을 속히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협력 경영을 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행할 수가 있다. 지금 인기가 좋은 게 삼나무를 식재하면 좋답니다라고 해서 유행적인 수목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 다음 이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벌채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한다 하면은 10년 후의 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잉 투자, 개별 경영에서는 차입금이 얻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신중을 기하여 하지만은 협력 경영에서는 자금 조달이 쉬움으로 필요 이상의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성을 어떻게 한다? 저하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전부 100만 원씩만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모았어. 근데 이것을 내 혼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10년 후에 얼마가 남을 것으로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하지만은 이럴 때는 10사람에서 그 정도는 다 투자해야 돼 해서 과잉 투자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기술, 개별 경영에 새로운 기술 적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지만은 협력 경영에서 서로 믿고 기술 관리에 소홀해서 실패할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동 제한 협상 같은 경우는 현상 같은 경우는 수익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공정히 분배해야 되는데 노동의 질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수익 분배의 노동량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의 질을 낮춰 능력을 저하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어쩌면 문제겠죠. 그죠? 자, 전부 투자자만 있다 하면은 어떠한 공동 노동을 시킬 수 있는데 10사람이 다 살림에 대한 수학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사람은 지금 30대 중반에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60대 이후의 분이었다라고 한다 하면 서로 노동력이 틀리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한다? 수준, 그러니까 평준화가 되지 않아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통제 질서의 결함 같은 경우 협업업체는 각자의 자격이 평등하기 때문에 지휘권 확립이 어렵다. 누구 하나가 그냥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나간다 하면은 이것에 따라줄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본의 제한적 현상이 협약에서는 기본 이념을 하나로 공동 균형 출자를 함으로써 출자액이 정해졌을 때 자본력이 가장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쉽다는 얘기죠. 자, 100만 원씩 내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저는 50만 원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규모가 작아서 하는데 작아져서 협약기회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금액을 출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협약 경영 기간, 자, 길면은 협약 구성원들 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협약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정과는 달라지므로
협업에 해치거나 어떠한 한 사람의 경영을 도모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경영 제도에서는 대리경영 자기 자본 또는 기술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살림에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가 계약에 의하여 살림 경영 일체를 어떻게 한다? 대신 실행해 주는 제도로서 경영 방침에 따라 살림 계획적인 육성, 경제적 공익성 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한다. 근거는 있잖아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6조 1항에 의해서 동법 시행령 6조에 의해서 대리경영 제도가 대리경영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내용으로서는 산림조사 및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영림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감독하고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수령 등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대행하고 대리 경영 살림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활동, 살림 경영의 기술 정보라든가 자금의 공동, 그다음에 살림 소유자의 위탁 사업에서는 임산물, 부산물 생산, 판매 등을 알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서 이제 사업 대상에 보면은 살림 소유자는 경영 체계를 체결한 살림은 대상 지역 선정에서 장기적으로 임업 생산 기주로 생산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데는 사유 대상으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 임대를 선택해야 된다. 이 경우 기업님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대리할 수 있는 것은 개인님은 되지만은 어떠한 회사에 임야는 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임업진흥 촉진지역은 생산임대 기타 임지로 살림 소유자가 대리 경영을 희망하는 살림. 예. 그 다음에 가서 실행 주체 같은 경우는 임업인이라든가 또는 시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지방산림청장이라든가 지방산림청 구규림 관리소장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하고 임업 분야에 대한 대학 전문대를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경영 법인에서도 맡아서 대리 사업을 대리 경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과연 이하고 여기 6번째 것은 어떻게 한다?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주 쉽게 나왔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임업의 생산 요소를 한번 시작하면은 임업에 노동력이 있어야 되죠. 그 노동력 특성을 보면은 산림 면적이 넓이는 자재 수송이 어렵고 그다음에 작업 감독이 곤란. 이동 시간이 길어가지고 작업 시간이 짧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임업의 노동의 특성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사용 여건이 좋지 못하고 기계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노동량이 적어가지고 노동 분재 등은 없다는 얘기죠. 벌채 운반을 위해서는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자, 이것은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지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한번 제가 별도로 특히 이제 벌채에서 운반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지휘 감독을 또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조립 육림 작업에 농한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임업 작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죠? 어차피 그 도시민들을 모시고 가서 임업 작업에 투입하는 것은 힘들죠. 그렇지만은 농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임업 작업을 하는 데라든가 식물 성장을 한다든가 식물로 어떠한 보호 기능을 한다든가 하는 데에서는 더 적임자란 얘기죠. 그래서 작업은 될 수 있는 경우로 농업이라 하고 농업 노동력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노동기구 개량하다든가 작업 능률화 그다음에 공동화 그다음에 노동 분배 합리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의 합숙소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지역의 그 작업이 그냥 하루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 가까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합숙소가 운영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업로 설치하고 휴양 의료 시설을 구비하고 작업단 조직에 의해서 임업 노동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지의 특성 보시자 하면 임지는 넓고 험하고 집약적인 작업이 어렵다는 얘기죠. 예. 대부분 보면은 뭐 경사도가 있고 그렇죠. 한행한 곳에서 많아서는 임업 외에는 다른 사업은 적당치 않은 곳, 수직적으로 그 여러 가지 수종이 생육하고 있는 것, 임지의 경제적 가치를 교통의 편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임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교통의 편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가격이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적은 자본으로 구입하여 임업 경영에 가능하고 임지의 투자 자본을 해수가 어렵다. 그 다음에 임지의 임업 외에는 산지 전용이 가능하고 자, 자산 보유의 견지에서는 임지 소유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임지의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 그냥 놔둬도 되니까. 그렇죠. 자, 자본재 같은 경우는 고정자본재는 건물이나 기계라든가 운반에 뭐 제재 임도 임목에 필요한 거. 유동자본재는 종자 그렇죠. 묘종 그다음에 약재 필요하고 임조의 축적은 임목의 벌채 전까지의 고정자본 그다음에 임목에 벌채되면은 생산 기능을 잃게 되므로 유동자본으로 분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본의 장비도 경영 총액에서 고정자본 플러스 유동자금을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눈 것을 경영 총자본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산림구조와 이제 임업 경영에서 보면 산림구조 A형 유림은 많아지면서 수입은 없고 투자가 많다. 자, 보시면은 이제 면적 대비해 가지고 임령 나무의 연령이 있죠. 연령을 본다고 하면은 면적은 넓은 데 비해서 어쩐다? 그만큼의 이제 그 투자 같은 경우는 수입은 없고 투자는 많은 형태고 자, B형은 당분간 산출할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산출의 보속을 위해서 산림 구조의 D형에 가깝도록 벌채의 갱신을 통하여 유도해 나가야 한다. C형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처음에 초기는 이제 그 비용이 안 들어가죠. 장년님이 많으므로 앞으로 일정 기간 후에 수확을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역시 보속에 도모하려면은 산림 구성에 수정하도록 벌채 갱신이 조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은 안 들어가고 지금 어떻게 장년님이니까는 벌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D는 여러 계층의 임목이 고루 발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속 생산이 가능한 이상 이상적인 산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시작 전부터 끝까지 어떻게 똑같은 형태로 산림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림 구성 기본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본형에 필요한 산림 시책을 보자 하면은 A형은 임지의 비배와 같은 산림 사업 도입이라든가 속성 수를 도입한다든가 소경목의 이용 그다음에 유실수를 식재해 가지고 수확을 올리는 것도 있고 버섯 재배 그다음에 특수 인산물 생산이라든가 부산물 증식 그다음에 복합 경영적인 돌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A형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B형을 보시자 하면 B형은 당장 벌채와 갱신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적은 벌채를 서서히 진행하는
가지고 임령을 구성하는 것이고, C형 같은 경우 임령이 점차 이제 커짐에 따라서 벌채 갱신 면적이 늘리되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려서 임령 구성을 조절하는 거고, D형은 산림 이상의 구조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분 구조를 보신다고 하면은 인분 구조는 개체목의 크기가 공간적으로 어떠한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흉고, 직경 및 수고의 분포로 인분의 종적, 그다음에 행적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동령림 인분 구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균 직경급의 최대 인목 번수를 나타내고 평균적으로 멀어질 수 있도록 번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전형적인 종 모양의 정규 분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한번 보시자고 하면은 동령님이니까 어떻게 나이가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흉고직경하고 번수로 본다 하면 차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넓어졌다가 많아졌다가 나중에 같은 수량을 해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령님 같은 경우는 이령님은 이제 수령이 그 연금에 모여 있는 여러 가지 나이를 가진 그러한 그러니까 여러의 그 수령을 가진 그러한 형태로 일령님으로 구조가 낮은 직경급에서 본수가 많고 분포되어 있고, 직경급이 증가할수록 본수가 작아지는 전형적인 J자 형태의 분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자고 하면은 일령급 같은 경우는 본체가 어떻게 많았다가 쭉 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령님에 해당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이령님 인분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동령님 인분 구조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하살표 모양을 형태의 모양을 갖다가 서술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역 경영학의 첫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